부사관 딸에게 성희롱을 일삼던 중대장을 꺾어버린 엄마가 알고 보니 3스타 합참차장이라 특수부대 707을 불러 부대를 초토화시키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의 겨울바람은 살가죽을 벗겨낼 듯 사나웠다. 영하 25도. 칠성부대라 불리는 제7보병사단 88연대 독립중대 위병소 앞은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침침한 회색빛이 감돌았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바로 아래 위치하여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육지의 섬이었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비포장도로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 차단기 앞에 멈춰 섰다. 번호판은 일반적인 것이었고 차량 어디에도 관용차 표식은 없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천수련이었다. 그녀는 평소 입던 전투복 대신 짙은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머리에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라는 거대한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오직 막내 부사관으로 임관한 딸 반소미 하사의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 몰래 이곳을 찾았다. 천수련은 차에서 내려 위병소 안쪽을 기웃거렸다. 보안 규정상 사전 연락 없는 면회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멀리서나마 딸이 근무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핸들을 꺾어 이곳까지 왔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낯선 민간인 여성의 등장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때였다. 위병소 옆 공터 쪽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다. 똑바로 서라 반하사 부사관이 되어서 체력이 그따위밖에 안 되나. 천수련의 고개가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갔다. 철책 너머 눈 덮인 연병장 구석에서 장교 한 명이 여군 부사관을 구타하고 있었다. 장교는 중대장 황독사 대위였다. 바닥에 쓰러진 여군은 천수련의 딸 반소미 하사였다. 황독사는 쓰러진 반소미의 옆구리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일어나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란 말이다. 반소미가 신음하며 몸을 웅크리자 황독사는 낄낄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반소미의 머리통을 툭툭 쳤다. 야 반하사 너 임관할 때 몸 로비에서 들어왔냐 하사관 주제의 장교한테 눈빛이 그게 뭐야 내가 교육 좀 시켜주는데 불만 있나? 천수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차단기 앞으로 달려갔다. 거기 멈추시오 당장 그만두시오. 위병소 안에서 왕기태 병장이 총을 들고 나와 천수련을 막아섰다. 그는 껌을 짝짝 씹으며 불량한 자세로 천수련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아줌마 여긴 군부대요 등산로 아니니까 썩 꺼지시오. 내 딸이 저기서 맞고 있소 문 여시오. 천수련이 차단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그 소란에 연병장에 있던 황독사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반소미의 뒷덜미를 잡아 질질 끌고 위병소 쪽으로 걸어왔다. 반소미의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딸의 처참한 몰골을 본 천수련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다. 황독사는 철책을 사이에 두고 천수련을 삐딱하게 쳐다보았다. 뭐야 이 늙은 여자는 야 반하사 니 애미냐 꼬라지 보니까 집안 수준 알만하네. 천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철책을 움켜쥐었다. 당신이 중대장인가 부하를 저렇게 폭행하고도 무사할 것 같은가. 황독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반소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천수련에게 보여주었다. 아줌마 잘 들어 당신 딸은 군인이 아니야. 그냥 군복 입은 텐프로지 내가 군기 좀 잡아서 사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고맙다고 절은 못할 망정 어디서 행패야. 황독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아줌마 몸매가 나이에 비해 제법인데 딸내미 교육을 침대 위에서 시켰나 봐. 반하사 신음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맞을 때마다 앙앙거리는 게 아주 요물이야 요물.
옆에 있던 왕기태 병장과 다른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반소민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어머니 가세요. 제발 가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바보야. 천수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황 독사는 담배를 꺼내 물고 연기를 천수련의 얼굴 쪽으로 내뿜었다.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쇼 억울하면 경찰을 부르던가 여긴 내 구역이야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야 꼬우면 네 딸 데리고 꺼져 대신 불명예 전역이나 각오하고 말이야. 황 독사는 반소미의 엉덩이를 발로 툭 차며 말했다. 야, 네 애미 데리고 꺼져 재수없게 실이 안 그러면 오늘 밤에 회식 때 너 내 옆에 앉혀서 술 따르게 할 줄 알아. 천수련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화천의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분노가 차갑게 식으며 냉철한 이성이 돌아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경찰을 불러줘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경찰보다 좀 더 무서운 놈들이 올 거다. 뭐야 이 미친 여자가 어디 치매라도 걸렸나 보이스피싱 하냐. 황 독사와 왕기태가 배를 잡고 웃었다. 천수련은 휴대전화의 보안 잠금을 해제하고 직통 한라인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대장 최무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천수련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지옥의 사신보다 더 낮고 서늘했다. 나다 지금 즉시 7사단 88연대 3대대 독립중대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타격대 투입해 헬기 띄워.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즉각적인 복명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타격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수련은 황 독사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타격 목표는 없다.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하고 내 눈앞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한다. 10분 준다. 10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7사단장 옷벗을 각오하라고 전해. 전화를 끄는 천수련이 황 독사를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기대해도 좋아. 자네가 말한 그 법과 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지. 황 독사는 천수련이 전화를 끊 차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특수부대 707야 왕 병장 들었냐? 이 아줌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여기가 무슨 영화 촬영장인 줄 아나 봐. 왕기태 병장도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중대장님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늙으면 곱게 미쳐야지 원. 황 독사는 위병소 문을 열고 나와 천수련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뻗어 천수련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봐요, 아줌마 적당히 하고 차 빼 확 밀어버리기 전에. 그 순간 천수련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황 독사가 뻗은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다. 우지끈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황 독사의 손목뼈가 어긋났다. 으악 내 손. 황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천수련은 그대로 황 독사의 팔을 꺾어 바닥에 얼굴을 처박게 만들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련된 실전 제압술이었다. 내 딸을 침대에서 교육했다고 했나 내 놈 입에서 나온 그 더러운 말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왕기태가 당황하여 총을 겨누려 했다. 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때였다. 멀리 산 너머에서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화천의 골짜기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었다. 왕기태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다. 검은색 수리온 기동 헬기 6대와 아파치 공격 헬기 2대가 편대를 이루어 중대 상공을 새카맣게 뒤덮고 있었다. 헬기의 하강풍에 위병소 앞에 흙먼지와 눈보라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황 독사와 왕기태는 눈을 뜨지 못하고 바닥을 기었다.
헬기 확성기에서 찢어질 듯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여기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다. 현 시간부로 해당 부대는 작전 통제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전 병력은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무장을 해제하라. 왕기태는 들고 있던 총을 떨어뜨리고 오줌을 지렸다. 황독사는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벌벌 떨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선두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위병소를 포위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이어 헬기 한 대가 위병소 앞 공터에 착륙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베레모를 쓴 장군 한 명이 뛰어내렸다. 별 2개 7사단장이었다. 사단장은 사색이 되어 천수련 앞으로 달려왔다. 그는 눈길에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제7보병 사단장 소장 강철민 합참차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위병소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엎드려 있던 황독사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합참차장 대한민국 국군 서열 2위의 실세 중의 실세. 황독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천수련은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약장과 함께 양쪽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이 달린 정복이 입혀져 있었다. 중장의 위엄이 황독사를 짓눌렀다. 천수련은 사단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 황독사 앞으로 다가갔다. 자네가 내 구역이라고 했나? 자네가 법이고 왕이라고 했나? 황독사는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해라. 혓바닥이 뽑히지 않았다면 대답을 해. 천수련의 호통에 황독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다. 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딸인 줄 몰랐으면 괜찮다는 거냐? 힘없는 하사관이면 그렇게 짓밟고 성희롱해도 된다는 거냐? 내 놈이 입은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천수련은 군화발로 황독사의 명찰을 밟아 으깨버렸다. 너는 군인이 아니다. 조폭 양아치만도 못한 쓰레기다. 내 너를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파멸시켜주마. 그때 부대 안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대대장 마동탁 중령이었다. 그는 헬기 소리에 놀라 상황을 파악하고는 기절초풍하여 달려온 것이다. 마동탁은 눈치를 살피더니 곧바로 황독사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해댔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감히 차장님 따님을 건드려. 너 제정신이야. 마동탁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천수련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차장님, 저는 3대 대장 중령 마동탁입니다. 이놈이 평소에도 문제가 많아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놈 개인의 일탈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천수련은 팔짱을 끼고 그 역겨운 꼬리 자르기를 지켜보았다. 마 중령, 자네는 부하 관리를 참 잘하는군. 중대장이 부사관을 개 패듯이 패는데 대대장이 몰랐다라. 면목 없습니다. 워낙 격오지라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 몰랐다 치자. 그럼 이건 뭔가? 천수련은 옆에 대기하던 707 대장에게 손짓했다. 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정보사령부를 통해 입수한 마동탁과 황독사의 비리 내역이 담겨 있었다. 부식비 횡령, 유류 불법 매각, 그리고 부사관들에게 상납받은 내역까지 아주 화려하더군. 자네 아내 계좌로 들어간 돈이 황독사 아버지 회사에서 나온 것이더군. 이것도 몰랐나? 마동탁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천수련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온 것이었다. 차장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는 군사법원에서 풀어라. 헌병 때 이 두 놈 당장 압송해. 그리고 대대장실 폐쇄하고 모든 장부 압수한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합동참모본부 직접 통제하에 둔다. 헌병들이 황독사와 마동탁을 개처럼 끌고 갔다.
천수련은 뒤를 돌아 눈밭에 쓰러져 있는 딸 반소미에게 다가갔다. 의무병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소미야, 엄마 왔다. 많이 아프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천수련이 떨리는 손으로 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반소미는 엄마의 손길을 거부하며 고개를 돌렸다. 오지 마세요.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반소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몸의 고통보다 엄마의 위세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결국은 엄마의 별 3개가 모든 것을 해결해버린 것이다. 저 사람들이 엄마가 누군지 알면 나는 이제 군 생활 끝난 거예요. 다들 나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지 그랬어요. 딸의 원망 섞인 절규에 천수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딸을 안아주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승리했지만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화천의 차가운 바람이 모녀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부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황독사와 마동탁이 끌려간 후 합동참모본부 감찰팀이 들이닥쳐 중대 행정반을 이잡듯이 뒤졌다. 서류 뭉치들이 압수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분리되었다. 대대장실은 임시 지휘소로 변경되었다. 천수련은 마동탁이 앉아있던 가죽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동탁이 숨겨두었던 이중 장부와 골프 회원권 그리고 각종 뇌물 수수 내역이 적힌 수첩이 놓여 있었다. 차장님,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감찰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이 부대는 인근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군용 경유를 대량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가 상급부대 간부들에게 상납된 정황이 있습니다. 천수련의 미간이 좁혀졌다. 7사단을 넘어 군단 사령부 안이 어쩌면 국방부 고위층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일 수도 있었다. 마동탁과 황독사는 그 거대한 먹이사슬의 말단에 불과했다. 관련자 전원 색출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옷 벗길 각오로 파헤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독사 대위의 개인 사물함에서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찰실장은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내밀었다. 천수련이 노트북에 연결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황독사가 부사관들과 병사들을 상대로 저지른 가혹 행위와 성추행 영상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자신의 범죄를 자랑이라도 하듯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반소미는 술자리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황독사의 폭언을 견디고 있었다. 왕기태 병장이 옆에서 희희낙낙하며 반소미의 어깨를 감싸는 장면도 있었다. 천수련은 노트북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액정이 깨지며 화면이 꺼졌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내 딸이 이런 지옥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구나. 내가 나라를 지킨답시고 밖으로 도는 동안 내 딸은 내부의 적에게 짓밟히고 있었구나. 그때 헌병대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차장님, 마동탁 중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던가. 여당 실세인 오만석 의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삼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만석. 천수련도 잘 아는 이름이었다. 국방위 간사로 군 예산을 주무르는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마동탁이 믿는 구석이 바로 그자였던 것이다. 천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가지. 지하 취조실. 마동탁은 수갑을 찬 채 책상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야, 니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오만석 조카야. 전화 한 통이면 니들 다 옷 벗게 만들 수 있어. 당장 전화기 가져와. 천수련이 취조실 안으로 들어갔다. 마동탁은 천수련을 보자 흠칫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대들었다.
차장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별 3개라고 해도 정치권 무서운 줄 아셔야죠. 오 의원님이 알면 가만히 안 계실 겁니다. 천수련은 의자를 끌어다 마동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 중령 자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군. 군인은 정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과 국가를 두려워해야지. 흥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군대도 결국 줄이고 백 아닙니까가 차장님도 백 써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가 따님 일로 이렇게까지 판 키우시면 나중에 감당 못 하실 겁니다. 적당히 합시다.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마동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협상을 시도했다. 제가 입 다물고 있는 대가로 이번 일은 황독사 개인 일탈로 마무리하시죠. 대신 제가 모은 비자금 절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따님도 군 생활 계속해야 할 텐데 소문나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천수련은 마동탁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다. 짝소리가 취조실을 울렸다. 마동탁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안에서 피가 터졌다. 내 딸을 입에 올리지 마라.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을 흥정의 도구로 삼지 마. 천수련은 마동탁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오만석 의원 그래 전화해봐. 지금 당장 연결해 줄 테니 해보라고. 천수련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으로 오만석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오만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장군 무슨 일인가 이 늦은 시간에. 의원님 합참차장 천수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사단 마동탁 중령이 의원님 조카라며 구명 요청을 하고 있어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마동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다. 마동탁 그 친구가 내 이름을 팔던가. 오만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천장군 나는 그런 조카 둔 적 없네. 군 비리 저지른 놈이 무슨 낯짝으로 내 이름을 들먹이나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게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전화가 뚝 끊겼다. 오만석은 꼬리 자르기의 달인이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손절한 것이다. 마동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것이다. 들었나 자네 삼촌도 자네를 모른다는군. 이제 자네를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어. 천수련은 헌병에게 지시했다. 이자를 독방에 가두고 잠재우지 마.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자백할 때까지 신문에 횡령한 돈의 흐름 끝까지 추적해. 천수련이 취조실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마동탁이 악을 썼다. 이 독한 년 네가 이길 것 같아. 군대가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아. 나 하나 죽인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네 딸도 결국은 다쳐 몸 굴리던 년이라는 꼬리표 평생 따라다닐 거라고. 천수련은 멈칫했다. 마동탁의 저주가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을 나갔다. 복도에는 의무대에서 치료를 마친 반소미가 서 있었다. 붕대를 감은 딸의 모습에 천수련은 다가가려 했지만 반소미는 뒷걸음질 쳤다. 엄마 이제 만족하세요. 제군 생활 완전히 박살 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소미야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확인 사살하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맞게 두시지 그랬어요. 이제 저는 부대에서 왕따가 될 거고 평생 엄마 그늘 아래 숨어 사는 낙하산 취급받을 거예요. 그게 더 지옥인 거 모르세요. 반소미는 절뚝거리며 막사 밖으로 나갔다. 천수련은 딸을 잡지 못했다. 악은 처단했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화천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모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화천의 겨울은 잔인했다. 황독사와 마동탁이 헌병대에 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88년대 독립중대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이었다. 합동참모본부 감찰팀이 상주하며 부대 운영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고 매일같이 참고인 조사가 이어졌다. 반소미 하사는 병원 입원을 거부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찢어진 입술은 꿰맸고 멍든 옆구리에는 압박 붕대를 감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진짜 지옥은 부대원들의 시선이었다. 아침 점호 시간.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황독사의 폭정 아래서 함께 고통받던 전우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전체 차렷. 임시 중대장이 점호를 진행하는 동안 반소민은 자신의 소대 앞에 섰다.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는 김중사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박혔다. 무서워서 말이나 걸겠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별 3개 들이닥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군 생활 무서워서 하겠습니까가 빽 좋은 하사님 비위 맞추느라 등골 빠지겠습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반소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실력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하던 부사관 반소미가 아니었다. 엄마 찬스를 써서 상관을 감옥에 보내고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금수저, 건드리면 터지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다.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했다. 반소미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식판을 들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다. 넓은 식당 한가운데 반소미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진 그 빈 공간은 그녀가 갇힌 감옥의 크기를 실감하게 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국을 떠먹으려는데 맞은편 테이블에서 병장 하나가 빈정거렸다. 야, 밥맛 떨어진다. 누구는 엄마 잘 만나서 헬기 타고 쇼하고 누구는 추워 뒤지겠는데 제설이나 하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지. 그 병장은 황독사의 꼬북 노릇을 하던 왕기태의 동기였다. 반소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판을 반납구에 던지듯 놓고 밖으로 나왔다. 흡연장 구석. 반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가 켜지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불쑥 라이터 불을 내밀었다. 행정보급관인 박상사였다.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터줏대감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다. 많이 힘들지. 박 상사의 투박한 위로에 반소미는 울컥 눈물이 솟구칠 뻔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사람들이 참 간사하다. 황독사 그놈이 너 괴롭힐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더니 이제 그놈 없어지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보다. 아니, 만만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배경이 질투나는 거겠지. 박 상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반하사, 내 어머니 천수련 장군님 말이다. 내가 20년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때는 대대장이셨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다.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으니 잘 이겨낼 거라 믿는다. 상사님, 지금 제 어머니 이야기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소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꼴이 났습니다. 차라리 그냥 맞고 끝났으면 동정이라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그냥 엄마 백으로 갑질한 년이 됐습니다. 제 군 생활 끝났습니다. 박 상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반소미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반하사,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립은 내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다. 내 어머니가 부수고 간 저 썩은 시스템의 잔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황독사 같은 놈들이 이겼다고 비웃을 거다. 박 상사는 반소미의 어깨를 툭 치고 돌아섰다. 반소미는 타들어가는 담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지막 발악. 그 말이 뇌리에 맴돌았다. 그날 밤 반소미는 행정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죽은 쥐 시체가 들어있었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테러였다. 쪽지에는 붉은 매직으로 기생충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소민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쥐 시체를 휴지통에 담담히 버리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도망쳐서 해결될 일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스스로 깨부수기로 결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606호. 국방위원회 간사 오만석 의원은 고급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조간신문과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의원님, 여론조작팀 세팅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터뜨릴까요?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만석은 시가를 입에 물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 천수련 중장의 전화 한 통으로 조카 마동탁을 손절해야 했던 치욕이 뼈에 사무쳤다. 마동탁이 불던 안 불던 자신의 정치 생명에 흠집을 낸 천수련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게다가 천수련이 파헤치는 군납 비리가 자신의 자금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끝장이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다. 시작해 타이틀은 자극적으로 뽑아 별들의 갑질 엄마 찬스 이런 키워드 꼭 넣고. 알겠습니다. 7사단 내부 제보자 인터뷰도 확보했습니다. 물론 대역을 썼지만 음성 변조하면 모를 겁니다. 내용은 반소미 하사가 평소에 근무 태만이었고 장교들을 무시했다는 식입니다. 좋아, 아주 좋아. 군대 안 간 20대 남자들 분노를 자극해 그 여자 별을 떼버려야 내가 산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가 천수련과 반소미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단독 합참차장 딸 구타 사건의 진실은? 헬기 동원한 과잉 진압 논란 충격 내부 증언 반하사 평소 엄마 믿고 하극상 일삼아 사설 사적 복수에 동원된 특수부대 안보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삼성 장군과 헬기 그리고 엄마 찬스라는 키워드에 광분했다. 마동탁과 황독사의 비리는 쏙 빠지고 천수련의 월권 행위만이 부각되었다. 댓글창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로 넘쳐났다. 군대가 니네 집 안방이냐? 딸내미 귀하면 집에 데려다 키우지 왜 세금 낭비에 반하사 얼굴 신상 털어라. 저런 애들이 군 기강 다 망친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실. 천수련은 TV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브라운관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이 비열한 놈들 감히 여론을 조작해. 그때 국방부 장관의 호출 전화가 울렸다. 천수련이 장관실에 들어서자 장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신문을 내밀었다. 천 장군 상황이 안 좋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우려를 표했어. 야당에서는 천 장군 해임 건의안 제출한다고 난리고. 장관님, 이건 명백한 공작입니다. 7사단 비리는 실제합니다. 상납 리스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마동탁 그놈이 오만석 의원과 연결된 정황이. 그만해. 장관이 책상을 내리쳤다. 증거. 여론이 증거야. 지금 국민들이 자네를 마녀 사냥하고 있어. 선거가 코앞인데 여당 지지율 떨어지면 자네가 책임질 건가? 당분간 직무 정지하고 자숙하게 그리고 따님 반소미 하사 전역시키게. 그게 군을 위하는 길이야. 천수련은 입술을 깨물었다. 평생을 군에 바쳤다. 남편도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최전방을 돌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런 모함이라니.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딸은 영원히 문제아로 낙인 찍힌다. 명령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제 딸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걸고 싸우겠습니다. 천수련은 경례도 하지 않고 장관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천수련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소미야, 뉴스 보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엄마, 나야. 지금 인터넷 보고 있어. 사람들이 나보고 죽으래. 엄마 때문에 내가 괴물됐대.
소미야, 엄마가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 엄마는 빠져. 제발 더 이상 나서지 마. 엄마가 나설수록 나는 더 비참해져.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끊어. 전화가 끊겼다. 천수련은 복도 한복판에 멈춰 섰다.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별 3개가 아무 소용 없었다. 정치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그녀 또한 힘없는 엄마일 뿐이었다. 7사단 독립중대유류고 뒤편. 밤 11시가 넘은 시각 반소미 하사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눈 쌓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인터넷의 악플도 부대원들의 따돌림도 이제는 상관없었다. 오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도끼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반소미는 기억을 더듬었다. 예전에 황독사에게 맞으면서 얼핏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왕기태 병장이 술에 취해 떠들었던 말들. 대대장님이 쓰는 비밀 창고가 있어. 거기 가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은데. 감찰팀은 행정반 서류와 컴퓨터만 뒤졌다. 하지만 마동탁과 황독사 같은 뱀들은 진짜 증거를 서류에 남기지 않는다. 그들은 현장에 숨긴다. 반소미가 향한 곳은 지도에도 없는 폐쇄된 구형 벙커였다. 6.25 전쟁 때 쓰던 곳으로 지금은 입구가 봉쇄되어 접근이 금지된 구역이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반소미는 포복하듯 산을 기어 올랐다. 벙커 입구에 도착하자 녹슨 철문이 보였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최근에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자물쇠 주변의 기름때가 그것을 증명했다. 반소미는 챙겨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어냈다. 쇠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렸다.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 개의 말통이 쌓여 있었다. 군용 경유와 휘발유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간 상표가 붙은 박스들이 가득했다. 양주, 담배, 그리고 골프채 세트들. 마동탁이 빼돌린 군수품 창고이자 뇌물 창고였다. 이거였어. 반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마동탁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이중 장부였다. 날짜, 금액, 그리고 상납 대상자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12월 5일 오만석 의원실 보좌관 전달 현금 5천 12월 10일 군단 군수참모 골프 접대. 이것은 스모킹 건이었다. 전산 조작으로 지울 수 없는 완벽한 실물 증거. 그때 벙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순찰을 돌던 당직 사관의 목소리였다. 아니, 당직 사관이 아니라 마동탁의 잔당들이 심어놓은 감시병일 수도 있었다. 반소미는 황급히 장부를 품에 안고 벙커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군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벙커 내부를 훑었다. 반소미는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고양이인가 젠장 으스스하게. 감시병이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반소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황독사가 쓰던 라이터였다. 이니셜이 새겨진 금색 지포 라이터. 반소미는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장부를 방수팩에 담아 전투복 안쪽에 단단히 고정했다. 이걸 가지고 내려가야 해야지만 위병소는 이미 막혔어. 내 물건을 다 검사할 거야.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부대 뒷산을 넘어 민통선 철책을 따라 이동한 뒤 인근 민가로 내려가야 했다. 영하 30도의 혹한의 야간 산악 행군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반소미는 주저하지 않았다. 두고 봐라. 내가 엄마 빽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니들 목줄을 끊어줄 테니까. 반소미는 벙커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화천의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약했던 엄마의 딸은 죽었다.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된 군인 반소미만이 설원을 달리고 있었다. 화천의 밤은 칠흑 같았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의 산악지대는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야수의 영역이었다.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 반소미 하사는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산비탈을 기어올랐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품속에 안은 비닐팩, 그 안에 든 마동탁의 이중 장부만이 그녀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다. 그녀의 뒤쪽 500m 지점에서 군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컹컹. 산을 울리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동탁의 잔당들이 풀어놓은 추격조였다. 그들은 반소미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실족사로 위장해 제거하러 온 살인귀들이었다. 잡아놓치면 우리 다 죽는다. 추격조의 무전기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반소미는 이를 악물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며칠 전 황독사에게 맞았던 옆구리에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그 피는 추위 때문에 금세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엄마 나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반소미는 눈물을 흘릴 힘조차 아껴가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7사단 작전 지역 내에 위치한 버려진 지피감시 초소였다. 통신망이 끊긴 곳이지만 비상용 송신 안테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때였다. 발밑에 눈이 푹 꺼지며 몸이 휘청거렸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 설치해둔 불법 올무였다. 으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반소미의 발목이 강철 와이어에 조여들었다. 날카로운 쇠줄이 전투화 가죽을 파고들었다. 반소미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쳤다. 와이어를 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장력이 너무 강해 꼼짝할 수 없었다. 군견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나무 사이를 훑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5분 안에 발각될 상황이었다. 반소미는 허리춤에서 대검을 꺼냈다. 와이어를 끊기에는 대검 날이 무뎠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는 굵은 나뭇가지를 찾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와이어를 벌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으아! 입에 장갑을 물고 비명을 삼키며 힘을 주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와이어의 고정 장치가 풀렸다. 발목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인대가 늘어난 듯 퉁퉁 부어올랐다. 하지만 반소미는 일어섰다. 절뚝거리며 다시 뛰기 시작했다.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다. 추격조의 선두가 올무가 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핏자국이다, 멀리 못 갔다, 이 근처다, 쏴버려, 발견 즉시 사살해. 탕! 총성이 화천의 정적을 깼다. 공포탄이 아니었다. 실탄이었다. 총알이 반소미의 귀 옆 나무 기둥에 박혔다. 나무 껍질이 튀어 얼굴을 때렸다. 반소미는 바위 뒤로 몸을 날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품속의 장부를 꽉 껴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자신과 엄마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였다. 나와라, 반 하사 좋게 말할 때 나와 물건만 내놓으면 살려주마. 추격조의 조장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낯익었다. 황독사의 오른팔 노릇을 하던 타 중대 부사관이었다. 그 역시 마동탁에게 뇌물을 바치고 진급을 보장받은 쓰레기였다. 반소미는 대답 대신 눈뭉치를 만들어 돌멩이를 넣었다. 그리고 반대편 숲을 향해 힘껏 던졌다. 투두둑.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에 추격조가 일제히 그쪽을 향해 사격했다. 저쪽이다, 쏴. 총구의 불꽃이 번쩍이는 틈을 타 반소미는 반대 방향 비탈길로 몸을 던졌다. 거의 구르다시피 하며 가파른 경사를 내려갔다.
온몸이 긁히고 멍들었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고통을 마비시켰다. 한참을 굴러내려와 멈춘 곳은 얼어붙은 계곡이었다. 달빛 아래 폐쇄된 지피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유령처럼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목적지였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지피 입구는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었다. 추격조의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놈들은 냄새를 맡은 늑대떼처럼 집요했다. 반소민은 지피 외벽에 붙어있는 녹슨 배수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손이 얼어 미끄러질 뻔했지만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옥상에 올라가자 낡은 비상 송신기가 눈에 들어왔다. 전원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고물이었다. 반소민은 송신기의 덮개를 열고 수동 발전기의 손잡이를 미친 듯이 돌리기 시작했다. 끼릭끼릭. 녹슨 기계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저기 있다 지붕 위단. 추격조가 옥상을 향해 서치라이트를 비췄다. 눈부신 빛이 반소미를 감쌌다. 반하사 그만해 내려와. 웃기지 마 니들 비리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반소미는 발전기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송신기의 전원 램프에 희미한 붉은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주파수를 맞췄다. 7사단 사령부가 아닌 국방부 민원실도 아닌 오직 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비상 주파수였다. 엄마. 들려 제발 들어줘. 반소미는 울부짖으며 송신 버튼을 눌렀다. 탕.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반소미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그녀는 쓰러지면서도 송신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차장실. 천수련 중장은 48시간째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밖에는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사실상 연금 상태나 다름없었다. 차장님 따님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7사단 쪽에서는 반하사가 무단 탈영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천수련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탈영이라니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놈들이 꾸민 짓이야. 마동탁 잔당들이 소미를 노리고 있어. 천수련은 직감했다. 딸이 위험하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공식적인 지휘 계통은 오만석 의원의 입김이 닿은 자들에 의해 마비되었다. 7사단 헌병 때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천수련의 개인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왔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특수전 사령관 시절 사용하던 비상 채널이었다. 치. 엄마. 장부. 찾았어. 88년대. 폐지피. 딸의 목소리였다.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총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천수련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딸이 총을 맞고 있다. 내 새끼가 저 추운 곳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 천수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군복 상의를 입었다. 세 개의 별이 서늘하게 빛났다. 비서실장 지금 즉시 내 개인 수행팀 호출해 그리고 국군정보사령부 특수공작대 팀장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헬기 띄운다. 차장님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항명입니다. 군법 회부되실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을 막아섰다. 천수련은 비서실장의 어깨를 잡았다. 비키게 이건 명령이 아니야. 부탁이네. 엄마로서 내 딸을 구하게 해주게. 천수련의 눈에 고인 물기를 본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었다. 헬기는 옥상 헬기장에 대기시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천수련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찼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사적인 용도로 총을 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군인이기 이전에 어미가 되기로 결심했다. 헬기장으로 가는 길 국방부 헌병들이 천수련을 막아섰다. 오만석 의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다.
차장님 멈추십시오. 대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천수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헌병대장에게 다가갔다. 비켜라,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막는 놈은 적군으로 간주하고 쏴버리겠다. 천수련이 권총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탕! 헌병들이 주춤하며 길을 열었다. 그녀의 기세는 살기를 넘어선 광기였다. 누구도 감히 미친 호랑이라 불리던 천수련을 막을 수 없었다. 헬기에 오른 천수련은 조종사에게 소리쳤다. 화천으로 간다. 최고 속도로 날아. 헬기가 굉음을 내며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천수련은 무전기를 꽉 쥐었다. 소미야, 조금만 버텨라. 엄마가 간다. 엄마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라. 한편 화천의 폐지피. 반소미는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 옥상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추격조 5명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반소미를 둘러싸고 킬킬거렸다. 독한 년, 결국 여기서 끝이네. 물건 내놔.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조장이 대검을 꺼내들며 다가왔다. 반소미는 피 묻은 입술로 웃었다. 니들 그거 아냐? 우리 엄마 별명이 미친 호랑이인 거. 뭐 인연이 실성했나? 호랑이는 무슨 고양이 새끼지.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헬기였다. 천수련이 탄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끄고 야간 투시 장비만을 이용해 소리 없이 접근한 것이다. 두두두두두. 갑작스러운 헬기 소음에 추격조가 당황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기 문이 열리고 로프도 없이 누군가가 뛰어내렸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정보사령부 특수공작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으로 추격조의 다리를 정확하게 저격했다. 퍽퍽퍽.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추격조가 쓰러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기에서 한 여자가 뛰어내렸다. 권총을 든 천수련이었다. 그녀는 5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완벽한 낙법으로 착지한 뒤 조장에게 달려들었다. 천수련은 조장의 턱을 군화발로 걷어차고 총구를 그의 이마에 겨누었다. 내 딸 건드리면 죽인다고 했지. 천수련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조장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소미야. 천수련이 딸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반소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 진짜 왔네. 나 안 늦었지. 나 잘했지. 반소미가 품속에서 피에 젖은 장부를 꺼내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다. 천수련은 오열하며 딸을 안았다. 그래, 잘했다. 내 딸 최고다. 이제 다 끝났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천수련은 무전기에 대고 고함쳤다. 의무 헬기 불러. 당장 내 딸 살려내. 못 살리면 국군병원 폭파해버린다. 그날 밤 화천의 산속에는 어미 호랑이의 포효가 메아리 쳤다. 그것은 반격의 서막이었다. 반소미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다행히 총알이 급소를 비껴갔고 동상은 심각했지만 절단할 정도는 아니었다. 천수련은 수술실 앞을 지키지 못했다. 딸이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를 세상에 터뜨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서울. 천수련은 국방부 브리핑룸이 아닌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만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훈장은 딸이 남긴 핏자국 묻은 장부였다. 광화문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와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천수련이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오만석 의원과 국방부 장관은 헌병대를 보내 천수련을 막으려 했지만 예비역 단체와 시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그들을 저지했다. 단상에 오른 천수련은 준비해온 원고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오늘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딸 반소미 하사는 7사단 군납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관들에게 총격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총격이라니. 대한민국 군대에서 비리 은폐를 위해 아군에게 총을 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천수련은 장부를 들어보였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마동탁 중령과 오만석 국회의원이 결탁하여 장병들의 피를 빤 기록입니다. 군용 유류 횡령 불량 식자재 납품 그리고 진급 비리까지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다. 이 시간부로 저는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 전원이 처벌받을 때까지 저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썩어빠진 군대를 도려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천수련의 호소는 생중계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엄마 찬스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반소미 하사의 피 묻은 군복 사진이 공개되자 침묵했고 곧 분노했다. 이게 나라냐. 내부 고발자한테 총질을 해 오만석 구속해라. 당장 수사해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마비되었고 검찰청 앞에는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오만석 의원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혀 계란 세례를 맞고 긴급 체포되었다. 마동탁과 황독사 그리고 추격조 전원은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 검찰로 이송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일주일 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반소미가 눈을 떴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천수련이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다. 천하의 천장군이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엄마. 작은 부름에 천수련이 벌떡 일어났다. 소미야 정신이 드니 나 알아보겠어. 천수련이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다. 반소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 뉴스 봤어. 엄마 진짜 멋있더라. 병실 TV에서는 오만석 의원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다 내 덕분이다. 내가 해낸 거야. 엄마는 그냥 내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야. 아니야. 엄마가 와줘서 살았어. 고마워 엄마. 반소미가 엄마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볼에 비볐다.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나 이제 군대 그만둘까봐. 반소미의 말에 천수련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래 그러렴.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엄마 백 말고 진짜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부사관 말고 장교로 다시 갈까? 나 공부 좀 해야겠어. 천수련은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독한 기집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지독하니.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엄마가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도와줄 테니까 어디 한번 맨땅에 헤딩해봐라.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전쟁 같은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힘이 담겨 있었다. 창밖의 겨울나무 가지 끝에는 어느새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화천의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별들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피 흘리며 싸운 작은 하사가 불러온 것이었다. 반소미 하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중 장부가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하지만 거악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질겼다. 구속된 오만석 의원은 구치소 안에서도 자신의 비선 라인을 총동원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치 생명을 걸고 이 판을 뒤집으려 했다. 서울 구치소 접견실. 수의를 입은 오만석은 변호인단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증거 능력을 무력화해 그 장부는 훔친 물건이야. 절차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로 밀어붙여
그리고 언론 플레이 다시 시작해 반소미 그 계집애가 평소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진단서 어떻게든 만들어내. 오만석의 지시는 비열하고 치밀했다. 다음 날부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교묘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단독 합참차장의 딸 과거 우울증 치료 전력 있나, 논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 법적 효력 논쟁 점화 의혹 7사단 기밀 유출, 반하사의 단독 범행인가. 여론은 다시 출렁거렸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쉽게 현혹되었다. 천수련 중장이 헬기를 동원해 작전 구역을 이탈했다는 사실은 군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옥죄어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천수련을 직권 남용 및 근무지 무단 이탈 혐의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실. 천수련은 담담하게 정복을 챙겨 입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천수련이 검찰단으로 출석하던 날 국방부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오만석 의원을 지지하는 관변 단체들이 몰려와 천수련을 향해 계란과 물병을 던졌다. 정치 군인 천수련은 물러가라, 안보를 위협하는 모녀를 구속하라. 날아온 계란이 천수련의 정복에 터져 노란 물이 흘러내렸다. 수행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천수련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더러워진 군복을 닦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시위대를 응시했다. 그 서슬 퍼런 눈빛에 고함을 지르던 시위대조차 순간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내 딸을 구하기 위해 군법을 어겼다. 그 죗값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내 딸이 밝혀낸 진실까지 더럽히지는 마라. 너희들이 돌을 던져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병사들의 고혈을 빤저 도둑놈들이다. 천수련의 사자후는 뉴스 생중계를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다. 한편 병상에 누워있던 반소미는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엄마가 계란을 맞으면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반소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었다. 간호장교님, 휠체어 좀 부탁합니다. 안 됩니다. 하사님, 아직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수술 부위 터집니다. 터지면 다시 꿰매면 됩니다. 저 지금 나가야 합니다. 제 엄마가 저기서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반소미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오만석과 마동탁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꼴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있었다. 황독사의 라이터 안에 들어있던 마이크로 SD카드. 그 안에는 오만석이 직접 마동탁에게 살인을 교사하는 육성이 담겨 있었다. 반소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다. 수많은 취재진이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맨 얼굴을 드러냈다. 상처투성이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군인의 얼굴이었다. 오만석 의원과 마동탁 중령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반소미가 SD카드를 들어보이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진흙탕 싸움의 판도가 다시 한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군납 비리 및 살인 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법정 밖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오만석, 마동탁, 황독사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오만석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 조작된 증거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의 뻔뻔함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 장병 가족들이 울분을 토했다. 증인석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반소미 하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훈장 대신 명찰만이 달려 있었다.
재판장이 반소미에게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반소미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7사단 88연대라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병사들의 식판에 담길 고기를 팔아 자신의 배를 채웠고 난방비를 횡령해 병사들을 추위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 제 몸에 남은 총상과 흉터가 그 증거입니다. 반소미는 상의 단추를 풀고 어깨에 총상 흉터를 드러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이어 결정적인 육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아마 중령 그 계집애가 눈치챈 것 같으면 조용히 처리해 산에서 실족사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뒤탈없게 해. 오만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오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호인단은 고개를 떨구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 교사의 증거였다. 마동탁은 그제야 살 길을 찾으려 오만석을 물고 늘어졌다. 판사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 의원이 시켰습니다. 저 사람이 주범입니다. 이 더러운 자식 내가 다 해먹어 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 오만석과 마동탁이 서로 멱살을 잡고 추태를 부렸다. 교도관들이 그들을 뜯어 말렸다. 추악한 권력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들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와 다름없다. 판결은 단호하고 가혹했다. 피고인 오만석 징역 30년, 피고인 마동탁 징역 25년, 피고인 황두식 황독사 징역 20년, 그 외 가담자 전원 실형 선고 및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만석은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다가 끌려나갔고 마동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재판이 끝나고 또 하나의 재판이 열렸다. 바로 천수련 중장의 징계위원회였다. 천수련은 제복을 입고 징계위원들 앞에 섰다. 천수련 중장은 무단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위수지역을 이탈했다. 이는 명백한 군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천수련은 고개를 들었다. 없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십시오. 징계위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천 중장의 행동은 거대한 비리를 척결하고 부활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이 참작된다. 이에 본 위원회는 파면이 아닌 불명예 전역이 아닌 명예 전역을 권고한다. 그것은 군이 천수련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다. 천수련은 담담하게 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온 천수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천 명의 시민과 장병들이었다. 그들은 천수련이 나오자 길을 터주며 경례를 올렸다.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예비역들까지 거수 경례로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 길 끝에 휠체어를 탄 반소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천수련은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엄마, 이제 백수됐다. 천수련의 농담에 반소미가 웃으며 울었다. 고생했어, 엄마, 진짜 고생했어. 천수련은 딸을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들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품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 딸이 있었다. 그날 용산의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맑았다. 2년 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그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다. 7사단 88연대 독립중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낡은 막사는 신축 건물로 바뀌었고 횡령되던 난방비는 온전히 병사들을 위해 쓰여 실내는 훈훈했다. 식당에서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황독사와 마동탁이 만든 공포의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병장에서는 신임 소대장들의 전입 신고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의 선 연대장이 신임 장교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장교가 있었다. 왼쪽 어깨에 총상 흉터가 희미하게 남은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 계급장의 여군. 반솜이었다. 그녀는 전역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험난한 길을 택했다. 부사관 전역 후 간부 사관 과정에 지원하여 당당하게 장교로 임관한 것이다. 어머니의 후광도 아니었고 누구의 백도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의지로 이루어낸 결과였다. 신고식이 끝나고 반소미는 자신의 소대원들 앞에 섰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이등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소대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본 소대장은 딱 하나만 약속한다. 내 등 뒤에 숨지 마라. 나도 너희 뒤에 숨지 않겠다. 우리는 같이 걷고 같이 싸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화천의 골짜기를 메웠다. 반소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리더였다. 일과가 끝난 후 반소미는 위병소 앞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아닌 하얀색 경차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편안한 등산복 차림의 천수련이었다. 얼굴에 도끼는 사라지고 온화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군인이 아닌 숲 해설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엄마 여기까지 웬일이야. 길이 험한데. 우리 딸 소위 계급장 단 거 실물로 보려고 왔지. 밥은 먹었니? 엄마가 김밥 싸왔다. 천수련이 트렁크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과거 헬기를 타고 내려와 부대를 뒤집어 놓았던 그 살벌한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녀는 위병소 옆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맛있다. 엄마 요리 실력 늘었네. 군대 짬밥만 30년 먹다가 이제야 사람 밥 좀 해본다. 참 그 소식 들었니? 오만석 그 인간 옥중에서 화병 나서 쓰러졌단다. 평생 감옥 병원에서 썩겠지. 관심 없어. 걔네들이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부하들 챙기기도 바빠. 반소미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천수련은 그런 딸이 대견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별 달고도 쩔쩔맸는데 너는 다이아 하나 달고도 이렇게 당당하니. 당연하지. 누구 딸인데. 그때 산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모녀의 머리 위로 흩날렸다. 2년 전 피비린내 나던 그 눈 덮인 연병장이 이제는 꽃비가 내리는 따뜻한 봄의 정원이 되어 있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첫 외박 나가. 그때 펜션 잡아서 고기나 구워 먹자. 그래, 엄마가 최고급 한우로 준비해 놓으마. 반소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모를 고쳐 썼다. 저 들어가 볼게요. 당직이라서요. 반소미는 엄마에게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천수련도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답례했다. 현역 군인과 예비역 장군의 경례가 아닌 전우이자 가족으로서의 인사였다. 충성 수고해라. 소위 반소미. 반소미가 위풍당당하게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석양이 비치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화천의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피어난 강철 같은 꽃, 그것이 바로 반소미였다. 천수련은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이슬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